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는 학습자 참여를 위한 동시적 가상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션에서 다뤄질 거는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시적 가상 플랫폼으로 참여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참여를 한번 해보실 거고, 다 핸드폰 있으시죠? 예, 컴퓨터, 노트북이 있으시면 더 좋지만, 여기 이제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좀 짧은 세션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시적 가상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 접근법을 한번 나눠봤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뭘 쓰고 앞에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많은 학생들, 학교 다니실 때 몇 명이 이제 학급 사이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40명, 50명 이렇게 한 교실에서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하고 칠판에서 뭐 가르치고 하는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게 우리 정통적인 교실 수업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교육학 이론도 발전을 하고 뭐 구성주의 나오고 하면서 학습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게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블랙보드 같이 LMS라는 게 나왔어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가능을 하게 해주냐면 학생들이 비동시적으로, 이 뜻은 뭐냐면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LMS에 입장을 해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 발전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닝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이러닝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머릿속에 이러닝 하면 내가 시간 날 때 그때 내가 입장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한 번도 볼 수 있고 두 번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비동시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즘의 추세는 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니까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동시적 가상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동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비동시적인 플랫폼에서는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시간에 입장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에서는 한날 1시에 이루어져요.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이제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에서 가능한 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요. 기본적으로. 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서 오디오를 공유하거나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무슨 특정한 뭐 MS 워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이제 보면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웹 회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웹 컨퍼런싱 시스템. 그런 거를 가상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다음에 예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동시적 가상 플랫폼의 사례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신 것 같네요. 미네르바 스쿨. 요즘에 핫한 학교죠. 신문에 이렇게 나잖아요. 뭐 아이비리그 학교보다도 더 입학하기 힘든 학교라고. 근데 이런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어요. 캠퍼스가 없어요. 학생들이 제가 듣기로는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한대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번 몇 달 동안은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 몇 달 동안은 또 저기 옮겨가지고 뭐 중부의 뭐 세인트 루이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제가 조정을 잘 못해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복제가 돼가지고 여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잠깐만요. 네. 소리는? Active Learning Forum is the Active Learning Forum is the unexpected learning forum, the place where you're constantly engaging with what you're learning. As a Minerva student, I get to take classes from anywhere in the city. All of Minerva's classes are taught in the seminar format with a maximum of 18 students. Everyone agrees that higher education could be much better than it is today. Minerva's acting on that by putting together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superb pedagogy. We have at our fingertips tools that are designed to engage the students 100% of the time. When you characterize a problem, it's important that it helps guide you to the solution. Perfect, that's excellent. In a normal classroom, there's people behind you, there's people to the side of you, but it's nice to be able to see everybody and their reactions to what's being talked about in class. I feel like I'm in a room with all of my students. I simply forget I'm on the computer. You will be going into breakout groups? It's the kind of learning where we're an active participant instead of a passive recipient, and it's so much more fun than a traditional class. We are the only school in the world that uses the science of learning to design not just what we teach, but how we teach it. Minerva students live and study together. Having that human interaction really strengthens the online class experience. We can do things with education that have simply never been possible before,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at Minerva. 제가 비디오를 보고 났으니까 얼마나 비디오를 몰입해서 보셨는지 한번 문제를 낼게요. 여기서 비디오에서 교수님이 누구셨죠? 그날엔을 찾고 있다면 그 전에 차 한 잔 마셔보세요. 네, 교수님이 누구셨죠? 네, 머리 이렇게 하얗신 여자분. 그리고 그 교수님이 어디서 수업을 하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부엌에서. 교수님이 강의실도 안 가시고 학교도 안 가요. 그리고 학생이랑 교수님이랑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네, 노트북 가지고. 그리고 또 다 이어폰 끼고. 그쵸?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학생, 남자 학생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모여 있지를 않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액티브 포럼이라는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에서 수업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브레이크아웃 룸이라고,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아웃 세션이잖아요. 이렇게 메인 세션에서 있다가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그렇게 브레이크아웃 세션처럼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가가지고 뭐 하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무슨 모습이 나오죠? 문서 작업 같이 하는 거, 공동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요즘에 뭔가 그 교육의 혁신의 방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수업에서 비동시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가 다시 요즘에 또 사용 사례 2는 뭐냐면 펜스테이트 월드 캠퍼스예요. 펜스테이트 월드 캠퍼스. 거기서는 이제 저희 제품인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으로서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트를 오래전서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름 자체가 일루미네이트 라이브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보드사에서 사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진화를 거듭하면서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트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만큼 편하진 않았어요. 자바 기반으로 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수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요.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을 통해서 초청 연사를 불러서 초청 연사가 올 필요가 없어요. 올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이 동시적 가상 플랫폼에 접근을 해가지고 가상 플랫폼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거를 이제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 근무 시간으로 학생들한테 상담을 제공해라. 그리고 이 월드 캠퍼스 자체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거든요. 100%.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 평가 리뷰 세션을 따로 학생들하고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해라. 이런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에서 그룹 작업을 하거나 동료 리뷰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동료들끼리도 서로 이제 뭐 요즘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장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뭐 이렇게 영상 대화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 보스였던 분이세요. 릭 쉬러.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학생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면은 그들은 학습 과정에 더 깊게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더 이제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적 가상 플랫폼이 제공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을 고려대학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고려대는 약간 좀 독특해요. 아까 외국의 사용 사례, 미네르바 스쿨, 그 다음에 또 그 펜스테이트 월드 캠퍼스, 여기는 클래스 사이즈를 크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고려대는 이렇게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을 활용한 그 동기가 뭐냐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 스타 교수님들이 많으시죠. 일명 강의 잘한다는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한번 강의를 딱 개설을 하면 수강 신청이 그 자리에서 마감이 돼 버린대요. 왜냐하면 이게 교실에서는 뭐 그 아무리 대형 강의실이라고 해봤자 200명 뭐 이렇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를 활용해서 네모 클래스라는 거를 브랜드 네임을 정했어요. 저게 이름이 뭐냐면 네트워크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실 수업 이게 아니라 그냥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에서 네트워크드 클래스를 우리가 활용을 하자. 네트워크 모듈라 클래스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대에서는 그러니까 대형 강의를 더 확장시키는 거, 특히 인기 강의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많은 과목들이 이렇게 네모 클래스로 운영을 하도록.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강의를 들을 때에 교수님은 여기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이 이 교수님의 강의하는 음성이라든지 비디오 같은 거를 잡아내요. 그리고 잡아내고 여기 그 교실에 앉아 있는 거는 학생들 몇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하냐? 집에서 뭐 누워서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하철 타면서 핸드폰으로 교수님 강의를 보면서 학교로 오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고려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동시적 가상 플랫폼 사용 사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외에도 다른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이벤트나 웨비나 같은 걸로도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 가장 흔한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대학 설명회를 하죠. 학생들한테 입학 설명회. 그러면 입학 설명회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학부모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입학 설명회 듣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도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뭐 이렇게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제 바로 참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적 가상 플랫폼으로 참여를 하시려면 이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동시적 가상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랩탑이라든지 그러니까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 이런 걸로 간단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블랙보드 LMS에 이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이 통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거든요. 오늘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코스룸 이제 1번을 조금 있다가 한 3분만 있다가 이거.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도 또 콜라보레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앱에서도 로그인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인터넷 다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URL을 요거를 치세요. bbacademy.blackboard.com.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서 웹 브라우저를 키신 다음에 거기서 bbacademy.blackboard.com. 자, 다 치셨나요? 거기 사이트로는 가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BBTLC, 그러니까 이게 BB가 블랙보드 약자거든요. BBTLC 아시아, 그 다음에 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서부터 나눠드릴게요. 뒤에 00 대신에 제가 나눠드리는 번호. 지금 선생님은 11번. 그러니까 BBTLC 아시아 11, BBTLC 아시아 12, BBTLC 아시아 13, 그 다음에 BBTLC 아시아 14. 선생님은 BBTLC 15번. 안 되세요? 유저네임에 어그리를 누르셔야 돼요. 네. BBTLC 아시아 11. 네. 이거는 저희 교육 컨설턴트들이만 이제 공유하는 다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플랫폼이 아니에요. 네, 사스 울트라예요. 네, 네. 네, 체인지 미 그걸 누르시면 돼요. 입장하셔가지고 코스까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코스까지? 그럼 이제 저도 거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복제 그것 때문에 네, 저기 뭐지? 크롬으로 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서 하시는. 네. 자, 여기 가셨던 게 약간 좀 다르실 거예요.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블랙보드 아카데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스로 가면 여기에 TLC 아시아 2019. 자,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셨죠? 네. 지금 여기에 이 블랙보드 런 사스라는 거에 그 콜라보레이트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이걸 만들어 놨어요. 코스룸. 온라인 강의.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앱으로 그러니까 웹 환경에서 들어가신 분은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룸 온라인 강의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그 동시적 가상 강의실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코스룸으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코스룸으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기는, 이번에. 들어가신 거 성공하신 분. 근데 저도 이렇게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도 제가 이걸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이상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걸로 활용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아, 진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예. 이번에는 이제는 되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이제 되죠.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돌아가고 있는 화면 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에? 사파리 10은요? 예, 예. 그게 왜 이유가 그러냐면 요즘에 브라우저 추세가 플러그인을 설치 안 하는 브라우저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사파리는 어떤 버전, 그 번호를 모르겠는데 사파리 낮은 버전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그 웹 RTC다 이래서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다 해서 플러그인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그거 생각하고 계시죠. 예전에 뭐 어떤 거 뭐 플래시라든지 이런 거 보려면 갑자기 뭐가 뚝뚝 떠가지고 아도브 플래시 아니면 뭐 아도브 뭐 쇼 뭐를 뭐 설치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크롬을 설치하면 크롬으로 하시면은 그런 염려가 없어요. 이게 예. 이게 좀 느리게 진행이 돼서 지금 떴어요.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오디오 테스트요? 그거 하실 필요 없이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입장 완료돼요. 네. 예, 예. 네. 네. 같이 보시고, 자, 선생님 여기, 예.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마이크 사용, 카메라 사용 이거를 허용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용. 그래야 얘가 이제 제대로 되니까요. 오래 시간이 걸렸죠. 보통 안 이런데 오늘 조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오디오 끄셨어요. 오디오를 끄셔야 돼요. 이거를. 네, 이거를 끄셔야 돼요. 네, 네. 에? 네, 지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다 소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계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손을 올리시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오디오를 키셨네요? 지금? 네. 제가 오디오를 키라고 하면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손을 들면은 지금 저는 교수자 권한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진행자 권한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든지 다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거는 지금 여기 밑에 또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여기 밑에에 보라색 패널 보이세요? 이거를 여세요. 자, 이거를 여신 다음에 여기 말풍선 모양 있죠? 예. 여기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모든 사용자,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이모티콘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네. 저기 계신 남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4번이세요? 선생님, 이 비디오 한번 켜보실래요? 비디오 켜 계세요? 네, 맞아요. 지금 비디오 켜신 분들은 지금 이게 비디오가 나오죠. 근데 비디오 같은 거는 음성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울리는 그게 있을 거예요. 워낙 조용히 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도 비디오는 음성, 오디오 다 들어가거든요. 말하는 것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임이 그렇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연장을 할게요. 여기서 계속. 자, 이렇게 통해가지고 들어오셨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디오 및 비디오 전송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더 설명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좀 쑥스러웠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모여가지고 지금 콜라보레이트를 하지만 그 미네르바 스쿨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 혼자 달랑 부엌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학생들은 아무도 없고, 그쵸? 그래가지고 화면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비디오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되게 쑥스러워요. 그럴 때 이제 적합하게 이제 적절한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거, 이런 걸로 약간 그런 기분 같은 거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understand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이게 thumbs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필로 이제 막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 마음대로 장난하시면 좋아요. 약간 좀 신기하시죠? 예.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회사에서 회의 같은 거를 다 이걸로 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저희 오피스가 싱가포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같이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또 내려갔군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참석자들,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게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파일 공유가 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트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발표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여기다 올렸어요. 어떻게 했냐? 여기 이 표시에 보면은 이 파일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파일 공유를 가면 여기에 파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PDF 파일 형태. 약간 지금 여기 제품에 그 PDF를 저는 제일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PDF로 하면은 나중에 글자가 깨지거나 이럴 염려가 없거든요. 인식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일을 미리 올려놓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공유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공유 같은 거는 내가 이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하던가 아니면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화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여기 이 컴퓨터에, 제 컴퓨터 화면에 있는 게 뭐 하이브리드 에이전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크롬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TLC 아시아 2019라는 제가 창을 열어놓은 애플리케이션 파일 그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어놓고 내가 학생들이랑 같이 엑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을 미리 열어놓고 나중에 그 엑셀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오신 분들 그 백그라운드를 안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수님은 그거 하신대요. 코딩을 가르치신대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코딩을 가르치시는데 이게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교실에서 막 코딩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만나서 코딩을 막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이제 옆에 채팅창에다가 선생님 좋아요, 뭐 어째요?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또 녹음이 되거든요. 녹화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눌러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녹화 시작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녹화가 되면 이 녹화가 이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다 클라우드에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녹화를 했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컴퓨터나 이런 데 저장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하고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그 녹화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와요. 그리고 링크가. 그러면 그 링크를 학생들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업한 거를 복습할 수가 있죠. 지금 그렇게 코딩 가르치는 선생님, 그 교수님이 모 대학의 H대학의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생들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공유하는 거 말씀드렸고, 빈 화이트보드는 이렇게 빈 화이트보드가 나타나요. 진짜로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텍스트요? 쳐져요. 이렇게. 근데 텍스트 칠 때에 맨 처음엔 조그맣게 나타나요. 네, 출력은 안 돼요. 출력은 안 되고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게 조그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색깔 같은 거 있죠. 연필을 그리는데 지금은 파란색이 디폴트인데 빨간색으로라든지 보라색으로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하고 공동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뭐 낙서 형태지만, 그러면은 이게 출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빈 화이트보드에다가 작업을 한 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학생 다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른 데서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학습자와 요 동시적 가상 플랫폼에서 콘텐츠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일을 이렇게 슬라이드 파일을 올려놓으면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선생님들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문제 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네, 동시적 가상 플랫폼은 교수자와 학생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 자, 여기서 예, 아니요. 네, 거기서 눌러주세요. 누르셨어요? 네, 저는 예를 할게요. 저까지 응답해요. 교수자까지 응답해야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신이 누른 것만 보는데 응답 표시를 하면은 화면을 한번 보세요. 결과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교수자가 먼저 보고 나중에 그거를
가능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석자 목록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저만 빼놓고 다 맞으셨죠? 예. 누가 무슨 응답을 했는지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지우고 다시 다른 문제로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거예요. 지식 확인 문제. 다음 중에서 교수자와 학생이 동시적 가상 플랫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오디오 커뮤니케이션, 2번 컨텐츠 공유, 이렇게. 자, 선택을 해보세요. 네. 자,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응답 표시를 눌렀어요. 그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왜 이런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동시적 에서는 이제 이런 동시적 가상 플랫폼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진짜 맨 처음엔 정말 자기 혼자 고립된 것 같아요. 진행하는 교수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옆에 누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교수자가 계속 이제 학생들 반응을 보려면은 수업을 하다가 정말 이게 잘 진행이 되는가 어쩌는가 알고 싶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뭐냐면 학습자들을 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그 미네르바 스쿨에서 브레이크아웃 그룹 보셨죠? 브레이크아웃 그룹.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룹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 세팅을.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룹 할당 방법이 무작위 할당, 사용자 지정 할당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작위 할당은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가 무작위 할당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용자 지정 할당은 제가 일일이 그룹에다가 누구는 1그룹, 누구는 2그룹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룹 수 몇 개로 하고 지금 참여자가 몇 명 안 되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가 그룹을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옵션도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룹을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메인룸에서 브레이크아웃 그룹으로 해당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동하고 있으시죠? 네. 저랑 같은 그룹에 속해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옵션을 눌렀어요. 그룹 전환을 허용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룹 1에 있는데 지금 어디로 입장을 하고 싶냐면은 나가고 싶어요. 누구 나갔어요? 블랙 벌써 나가셨어요. 자, 여기 그룹 2로 저는 원래 그룹 1에 있었는데 그러면 또 그룹 1에 이렇게 그룹 1에서 그룹 2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해봤는데 제가 이티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티처 프로그램에서 요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면 컨텐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토론 같은 거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두 다 토론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룹별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그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브레이크아웃 그룹 자체에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브레이크아웃 그룹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교수자가 이거를 브레이크아웃 그룹을 스탑 버튼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다시 기본 룸으로 돌아오게 돼요. 메인 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다 나오시죠.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대부분 내용을 커버를 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들이 여러 형태로 나와 있고 실제로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리고 저희 블랙보드사 같은 경우에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트라는 동시적인 가상 플랫폼이 비동시적인 플랫폼인 LMS에 껴가지고 같이 통합이 돼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텐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그룹 작업을 위해서 브레이크아웃 그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떠셨어요? 경험 괜찮으셨나요? 네, 어렵지 않은 거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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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는 그거를 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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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가요? 그럼요. 여기서는 이제 콜라보레이트에서는 약간 역할이 그게 딱 이제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자는 진행자 역할로 보통 입장을 하는데 진행자가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또 이런 IT 시스템을 쓰는 또 목적이 뭐냐면 다 기록이 남죠. 보고서 보기. 그거는 오늘 커버리지는 아니지만 예, 그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입장을 했는지,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예, 그런 것들이 다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500명까지) 요즘에는요. 네. 이슈들이 아무래도 IT는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저희가 이게 한 250명까지는 무리 없이 그리고 오늘은 약간 특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제 비비 아카데미가 그런 이슈도 있어요. 유럽 서버예요. 유럽 그러니까 비비 아카데미 자체가 그래서 비비 아카데미에서 코스룸도 유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시아 쪽 이제 그 뭐 한양대라든지 고려대 이런 데는 다 아시아 쪽 한국 뭐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예. 없을 그리고 네. 블랙보드 사스죠. 예, 사스. 이것도 이제 그거죠. 그 서버에다가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넣어놓는 거.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녹화하고 이러면은 파일이 생성이 되고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네. 그쵸. 학생들은 다 킬 수가 없죠.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개인 인증의 영역이죠. 예, 아니에요. 불가능하지 않고요. 여태까지 그걸로 출석 관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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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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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한양대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들어가셨던 방법이 블랙보드 LMS에 로그인을 해서 해당 코스에 가서 해당 코스 룸에서 입장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 LMS에 로그인을 할 때에 그때부터 개인 인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 인증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해당 코스에 가서 코스룸으로 입장을 해요. 그러면 그 LMS에서 있는 정보가
거기 이 코스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게 보고서에 그 해당 학생의 정보가 다 나오죠. 제가 보고서를 오늘은 안 보여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 아이디, 이름 이게 LMS와 똑같은 정보로 예, 해서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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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안 되니까요. 예, 예. 네. 네. 예, 그거는 저희 기술팀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증 방법도 꽤 여러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방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대부분 그런 공인 인증서를 통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무슨 토큰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감히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만 가능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 네. 저희 그 기술 컨설턴트, IT 컨설턴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확실하게.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별도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인증하는 거, 본인 인증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이슈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예, 예. 네. 네. 지금 일반 대학도 그게 그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네.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그쵸? 네. 그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교수자가 자기 코스를 할 때에 이렇게 보고서 보기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고서 보기에 보면 이렇게 세션이 진행됐던 상황에서 얼마나 재생 시간인가,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참여를 했고 언제 참여했고 이런 것들이 보고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 사이버 대학에서 오신 거예요? 아, 네. 어제도 한 분 오셨었는데 이티처 들으셨어요. 입학처장님.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코스 메뉴에서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 코스 메뉴에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오늘 이 세션에 대해서 만족 여부를 간단하게 한 1분 이내로 그 응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만족도 조사요? 네, 코스로 나가버리죠. 구글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네? 여기 코스에서 만족도 조사 보라색